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산중공업의 여동준 차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풍력발전의 개요와 저희가 생각하는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풍력발전의 개요, 그리고 산업 유발 효과,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산업 활성화 방안, 이 순서로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 그리고 기후 위기라고까지 일컬어지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상 기후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 우리의 일상인 양 아주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재미난 점은 이런 기후 변화, 기후 위기라는 키워드와 함께 서스테이너블 에너지, 리뉴어블 에너지라는 키워드가 많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이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방편 중에 하나로 재생에너지가 많이 주목받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풍력발전도 바로 이러한 재생에너지 중 하나로 최근 크게 각광받고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기존의 발전소들이 일련의 연료의 연소 과정을 통해서 증기를 얻고 이를 통해서 발전을 하는 방식이었다면 풍력발전은 말 그대로 자연의 에너지인 바람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발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료 연소 과정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요인을 제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최근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입니다. 풍력발전 한기를 세우면 얼마만큼의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구당 월 평균 전력 소비량을 약 300kWh로 가정을 했을 경우에 저희 3MW짜리 터빈 한기로 생산해내는 전력량은 약 2천여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풍력 시장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 동향에 대해서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최근 풍력 시장은 육상 풍력 중심에서 해상으로 그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이 해상으로 나가면 부지에 대한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기에 용이한 측면이 있고요. 또 바다로 나감으로 인해서 우수한 풍황 자원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보다 많은 발전량을 담보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운송 제약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대형 시스템을 적용하기 용이한 측면이 있어서 최근에 많은 해상 풍력 단지들이 개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해상 풍력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풍력 터빈 시스템 측면에서는 어떠한지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해상풍력 시장 초기에는 2MW급 또 3MW급 제품들이 시장에 줄을 이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글로벌 제조사들이 14MW에서 15MW에 이르는 대형 시스템들의 출시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 두산중공업도 현재 8MW급 대형 해상풍력 발전기를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제품의 단위 용량 자체는 저희 두산중공업이 개발품이 다소 이제 글로벌 선진사 대비해서 적은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 세계 최고 수준의 로터 직경을 구현을 해서 국내와 같은 저풍속 환경에서는 타사 대비 월등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차별화된 한국형 터빈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대형화되면 아무래도 단위 면적당 이 부지 이용 효율이 증가하게 되고요. 설치 수량 감소에 따라서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풍력발전의 기술이 어떻게 또 발전해가고 있는지 거기서 좀 세세한 측면을 살펴드리자면은 전반적으로 LCOE를 절감하는 방향으로의 기술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투입되는 비용은 낮추고 얻을 수 있는 수익, 즉 발전량을 극대화하는 측면으로의 기술 개발들인데요. 가령 보다 많은 발전량을 담보하기 위해서 날개의 길이를 늘려간다든지 보다 양질의 바람을 받기 위해 타워의 높이를 높여가는 등의 기술 개발이 이 AEP 측면의 기술 개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캐펙스와 오펙스 측면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품을 경량화한다든지 O&M 측면의 용이성을 극대화하는 측면으로의 기술 개발들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풍력발전단지가 얼마만큼의 산업 유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단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풍력 터빈 한기를 설치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해저 케이블을 통해 해상 변전소를 거쳐 육상 변전소, 국가 전력망에 접속되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기계, 전기는 말할 것도 없이 철강, 조선, 해양 플랜트, 정보통신 등등
굉장히 다양한 산업 분야의 융복합이 일어나야만 하는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그 산업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보시는 해상풍력단지에 직관된 이런 부분들 뿐만이 아니고 연관된 기타 관련 인프라 산업에 대한 유발 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배후항만을 조성한다든지 설치, 운영을 위한 어떤 선박들을 건조하는 등 이 연관된 인프라 산업의 측면에서도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해상풍력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해상풍력의 고용 효과가 타 에너지원 대비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데 얼마만큼의 비용이 투입이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통상 메가와트당 20억에서 25억 원 정도의 단지 조성 비용이 투입이 되고요. 해상풍력은 통상 이 육상풍력 대비 2배 정도 수준의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메가와트당 50억에서 60억 정도의 수준이고요. 부유식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시작이 되고 있는 단계여서 아직 많은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추산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고정식 해상풍력 대비 2배에서 3배에 이르는 조성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상풍력은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도합 200기가와트가 넘는 신규 물량이 보급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국 중심의 성장 속에서 앞으로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과 북미 지역의 성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해상풍력도 포함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이를 금액적으로 환산을 해보면 전 세계적으로 1100조 원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국내 시장만을 떼어놓고 보면은요, 작년 7월에 해상풍력 활성화 방안이 정부 주도로 발표된 바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도합 18기가와트에 이르는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의 조성을 통해서 국내 산업 생태계를 육성해 나가겠다라는 계획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RE3020, 즉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에 따르면 이 중 12기가와트에 이르는 해상풍력을 2030년까지 보급 완료하겠다는 것이 정부 정책의 목표입니다. 12기가와트라는 해상풍력 단지를 금액적으로 환산을 해보면 단지 조성에만 66조 원이 투입되는 큰 시장이 창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단지 준공 후 20년간의 단지 운영 시장입니다. 단지 운영 시장에만 또 46조 원의 신규 시장이 창출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만 도합 100조 원이 넘어가는 큰 시장이 창출이 되게 되는 셈인데요.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 큰 기회를 어떻게 국내 부가가치 창출로 연결시켜 나갈 것인지 좀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풍력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면 메가와트당 3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때 주로 인용하시는 문헌이 바로 화면에 보고 계시는 미국 NREL이라는 기관의 제디 레포트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제디 레포트가 말하고 있는 해상풍력 단지의 고용 창출 효과는 단순히 단지만 조성하면 메가와트당 몇 명 하는 식으로 고용 효과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고 로컬 컨텐츠에 기반을 두고 그 고용 창출 효과를 추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령 로컬 컨텐츠가 7%일 때는 메가와트당 5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그리고 로컬 컨텐츠가 100%일 때는 메가와트당 40명의 고용 창출 효과, 이렇게 큰 편차를 두고 고용 창출 효과를 추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활성화될 국내 해상풍력 시장을 얼마만큼 국내 역량으로 수행하느냐에 국내 부가가치 창출에 성패가 달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공급되는 제품들의 부품이 얼마나 국산화되었느냐가 매우 중요한 인자가 될 겁니다. 저희 두산중공업은 지속적으로 국내 서플라이 체인과 함께 동반 성장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와서
사업 초기에 30% 수준이었던 부품의 국산화율을 현재 70% 수준까지 끌어올려 놓았습니다. 이 부품의 국산화율은 앞으로 시장 확대에 발맞춰서 지속적으로 상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듯이 관련된 인프라를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설치 운송 장비라든지 공법 같은 것들에 대한 투자와 육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두산중공업은 이러한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실정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상태입니다. 결국 이런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과 인프라들을 육성해 나가기 위한 투자가 지속되려면 공급 물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시장 활성화가 지연이 되면서 이 투자를 위한 동력을 확보하지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한 가지 다행인 점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듯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앞으로 국내 해상풍력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쪼록 이 국내에서 활성화될 이 해상풍력 시장이 국내의 산업 생태계를 육성해 나가는 발판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글로벌 제조사들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굴지의 해상풍력 제조사인 지멘스의 성장 과정을 보면 과거 지멘스의 제품 개발 단계에 제품이 출시된 이후 시점이 아닙니다. 제품이 개발되고 있는 그 시점에 덴마크 국영 에너지 기업인 동에너지, 현재의 오스테드입니다. 동에너지에서 프레임워크 어그리먼트라는 이름으로 지멘스에 500기, 300기에 이르는 대규모 물량을 선발주를 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지멘스는 이 물량을 바탕으로 제품 개발과 동시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발주처 입장에서도 제품 개발 단계에 자신들의 리퀘어먼트를 투영함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양질의 제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는 윈윈 토대를 구축해 가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방안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적용이 될 수 있다라면은 국내 산업 생태계를 육성해 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의 내노라는 글로벌 제조사들이 과거엔 초기에는 모두 자국 시장의 기가와트급 물량을 바탕으로 성장해서 해외로까지 나올 수 있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테이블은 2009년도의 그 지역별 마켓시어 데이터인데요. 여기 보면 모두 그 지역의 업체들이 기가와트급 이상의 물량들을 점유하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해서 지금의 글로벌 플레이어가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각국의 풍력 시장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도 참고할 만합니다. 풍력 시장은 크게 세 단계를 거쳐 성장해 갑니다. 초기에는 모두 관련된 정책과 제도를 정비해서 시장을 창출하고 관련된 산업 생태계를 육성해 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수반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공급되기 시작하면 관련된 인프라들이 구축이 되고 서플라이 체인이 공고히 자리 잡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단계를 거쳐야만 지금의 유럽과 중국과 같은 성숙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시장 형성 단계, 극초기 시장 형성 단계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간 국가들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두산중공업은 국내 대표 해상풍력 제조사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해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으로 고객분들께 지속적으로 가치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기술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 나가겠습니다. 또 디지털 솔루션과 접목된 O&M 서비스와 상시 즉각 대응 체계를 통해서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고 또 국가 전력망 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최적의 단지 가동률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국내 서플라이 체인과의 동반 성장도 지속적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국내 시장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면서 실적을 쌓아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국내 서플라이 체인과 함께 때로는 또 따로 세계 시장의 문을 두드려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두산중공업이 해상풍력으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실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 역시 두산이 하는 터빈이나 이런 분야의 경쟁력이 궁극적으로는 국내 철강 산업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런 그 해상 풍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아마 얘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실제로 그 해상 풍력 발전 그 현장에 가 보니까 그 대부분이 다 철강제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두산은 이런 그 철강제의 조달에 네네. 기본 방법은 어떤 겁니까? 어디에서 국내에서 주로 조달을 하는 건지. 원소재보다는 저희가 각 부품별로 국내 이제 서플라이 체인들을 계속 확보하고 육성해 나가고 있어서요. 뭐 가령 뭐 타워라든지 하부 자켓 같은 하부 구조물 같은 것들을 저희 국내 이제 그 제조사들과 좀 협력을 해서 그렇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내 그 포스코나 국내 철강사들도 보면 이 해상 풍력 발전 산업이 이 미래에 매우 중요한 수요 산업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서로 그 이렇게 협력하는 공조하는 그런 게 매우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아까 발표 내용 중에 보면은 가동률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뭐 그 현장에서의 질문은 가동률이 선진국 대비 좀 떨어지지 않느냐, 우리 두산중공업 제품이 네. 이런 얘기도 좀 들리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인식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네. 이걸 아까 개선해 나가시는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네네. 그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단지 가동률은 최근에는 이 LTSA 계약을 통해 가지고 제조사에게 직접 이제 단지 유지 보수까지 통째로 같이 계약을 하시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단지 가동률은 계약적인 조건에 따라서 보증을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뭐 그게 안 된다라면 페널티를 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실제로 저희가 지금 국내에 제품을 공급한 후에 직접 단지 운영까지 하고 있는 단지가 5개의 단지가 있습니다. 해당 단지들의 단지 그 가동률은 모두 99%에 육박하는 우수한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내 업체들도 충분히 영향이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두산중공업과 또 국내 많은 철강업계와의 공조 속에서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